자, 안녕하세요. 어쩌다 나중구입니다. 오늘은 24년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나눠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과일전쟁, 명의전쟁을 언제 시작하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흑성병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열과 일소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상당히 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이걸 지금 재해로 볼 거냐, 재해가 아니냐,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작년에도 열과 일소 있었어요. 재작년에도 열과 일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재해로 했나요? 근데 올해는 재해로 얘기를 해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재해가 아니었나? 이거 재해로 가야 되는 건가? 그럼 재해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피해를 많이 입으면 재해고, 피해를 조금 입으면 재해가 아니다? 지금 올해 상황이 그렇거든요. 올해 지금 열과 일소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농가에서 굉장히 많이 입은 데는 막 70% 이상 많이 입었어요. 근데 작년에도 피해를 입었죠. 열과 일소가 있는 집도 있었어요. 그게 뭐 5%가 됐든 3%가 됐든 10%가 됐든 20%가 됐든. 근데 그때는 자연재해 얘기를 안 하다가 왜 갑자기 피해가 많아지니까 왜 자연재해 얘기를 하느냐. 생리작용에 의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건 자연재해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열과는 결국 가뭄이 들었다가 굉장히 많은 비가 왔을 때, 그러니까 물을 한꺼번에 많이 먹었을 때 세포가 확 불어나면서 찢어지는 현상이 열과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소는 물에 데인 것처럼 열매가 너무 많이 익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일소, 이렇게 이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소는 열에 데인, 열과는 짜게지는, 그동안에는 온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적었다 치더라도 내가 재배지를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나무 수영을 제대로 안 잡아놓고 관수도 안 하고 그랬다면 그건 농부의 잘못이 아닌가요? 그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나요? 이런 반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단지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계속 고온으로 갈 예정이에요. 그럼 우리는 배 농사를 계속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고온으로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재배를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고온으로 가니까 이제 농사는 다 졌고 나무 다 잘라버리고 이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그냥 고온에 피해를 입어서 보험회사나 지자체에 나 고온으로 피해 입었으니까 보상해달라, 이런 얘기만 하실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면 다시는 소 못 키웁니다.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이게 갑작스럽게 온도가 올라가서 이걸 자연재해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막 이렇게 발생이 됐으니까. 근데 우리가 고온으로 갈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매년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농부가 자연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재배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계속 고온으로 간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 그거는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걸 몰랐다 손 치더라도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 다 고온이었어요. 근데 물론 어느 특정 지역이 조금 더 높았을 수 있습니다. 뭐 최고로 온도가 높았던 지역,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높았습니다. 올해 늦게까지 다 더웠고, 여기 나주 지방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나주에서도 열과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농가가 있고 일소 피해가 많이 발생한 농가가 있고 전혀 발생하지 않은 농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계속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보험회사나 지자체에다가 보상만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당신네는 왜 피해가 없습니까? 당신네는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당신네 토양은 어떻습니까? 당신네는 무슨 봉지를 썼습니까? 당신네는 배를 언제 수확했습니까? 당신네는 지베릴린을 얼마나 발랐습니까? 이런 게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농사를 짓는 기술자인데, 배농사는요 모든 게 다 기술이에요. 기술 안 들어가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농사를 지을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번 만졌다 그러면 다 작살 나버립니다. 그게 배농사예요. 제가 느끼는 배농사가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문 기술자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지자체나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건 그 이유 문제죠. 이유. 거기서 어쨌든 뭐 합의가 이루어지고 뭐가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징징된다고 해서 주고 징징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주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차피 보험이라는 거는요, 보험회사의 약관에 의해서 모든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운다고 뭐 사탕 물려주듯이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주변 농가도 보면 올해 일성병 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 입은 분들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입었으니까 입은 상태에서 어떻게 내년 농사를 준비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올해는 돈 못 버니까 그냥 방치해버려요, 농장을.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요? 내년 농사는요 올해 준비하는 겁니다. 올해 내가 준비하면 내년 농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일소 피해나 열과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변에 피해가 안 받은 농장을 찾아서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 물어봐야 되죠. 내년에도 열과랑 일소가 올 거 아니에요. 온도는 계속 높아질 텐데.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다들 그냥 자연재해로 인정해달라. 그런 내용들만 팽배할 뿐 이걸 내가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그러한 생각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혹시 올해 일소 피해가 있었습니까? 열과가 얼마나 되나요? 열과 조금 있는데 그렇게 크지 않다 피해가. 제 주변에는 대부분 피해가 없어요. 물론 조금은 있죠. 조금은 있어요. 좀 있는데 50% 이상, 60% 이렇게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분들은 왜 그렇게 없을까?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겁니다. 저도 올해 피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아나가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처음에는 뭐 봉지가 아닐까. 제 영상도 막 올려드리고 했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농민분들 배농사를 짓든 무슨 농사를 짓든 배추 농사를 짓든 뭘 하든 이제 예전과 같이 작년과 같이 재작년과 같이 농사 지어서는 힘들다. 왜냐면 작년과 올해와 재작년과 다르잖아요. 올해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30년을 농사를 지었는데 이런 건 처음이래. 그분은 30년 농사 지었지만 결국에는 당한 겁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니까요.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난 6년 이제 됐고 그분 30년 됐어요. 그러면 그분이 메리트가 뭐가 있나요? 30년 농사 지으면 뭐합니까?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 그분도 처음 나도 처음 똑같이 처음이잖아요. 맞죠? 몇 년 농사를 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농사를 짓는데 그 피해를 그 사람은 입었냐 입지 않았냐, 그럼 입지 않은 원인이 무엇이냐, 이걸 찾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해로 인정되고 안 되고는 나중 얘기예요. 나중.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 만약에 일소나 열과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년에는 입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올해 같은 경험을 안 하게 되겠죠. 똑같은 경험을 또 하면 안 되잖아요. 배 이거 팔아가지고 1년 벌어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제가 농사 지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런 농사는요, 배뿐만 아니라 겨우 먹고 살아요. 그냥 시설 투자하고 어쩌고 하면은 마이너스입니다. 내년 농비도 못 벌어요. 그래서 매년 대출로 농사 짓는 분들이 허다해요. 주변에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 정도는 힘든데 계속 그런 일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추석 지나서 올해는 한 30일쯤 배를 따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온도가 계속 높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4일 날부터 배를 따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배를 따려고 한 거예요. 만약에 저희도 조금 더 늦게 땄으면 일소피해나 열과가 더 많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초생 재배를 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관수를 많이 해줬습니다. 매일 1시간씩 2시간씩 관수를 해줬어요. 근데 올해는 관수하지 않았습니다. 관수하지 않은 이유는 토양 속에 물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일소와 열과 이거는 분명 토양의 어떤 환경과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물론 뭐 봉지를 어떤 거 썼느냐,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온도가 낮았느냐 높았느냐, 도장지가 많으면 그런 데는 일소랑 열과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도장지가 막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컴컴해요. 그리고 안에가 습기가 가득합니다. 온도가 아무리 밖에 뜨거워도 햇빛이고 뭐고 다 가려버리니까 안에는 뜨겁지가 않아요. 그럼 일단 일소는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습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열과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을 얘기를 들으면서 토양 속의 수분과 좀 연관관계가 있겠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엔 저도 호미를 계속해서 파종해서 경반층을 계속 파괴하고, 그리고 트랙터가 안 다니고 무경운으로 재배를 하고,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을 충분히 이 안에 가둬둘 수 있게 토양을 만들고,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이죠. 그로 인해서 뜨거워도 계속 땅속에 있는 물을 충분히 빨아들이다 보니까 생리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맞다 틀리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매년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올해도 뭐 호밀 파종해놨고 토양 경반층 깨부시는데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 제초제 사용 안 하고, 우리 과수원에서 가장 무거운 기계는 SS기입니다. SS기 말고는 무거운 기계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SS기는 다니는 길로만 다닙니다. 왜냐면 저희는 가운데만 한번 방지하기 때문에 가운데로만 다녀요. 가까운 데는 안 다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계속 지켜보면 알겠죠. 앞으로도 계속 고온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저희 농장이 만약 열과랑 일소피해가 계속 없다 그러면 이게 맞는 거고, 이렇게 했는데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또 다른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배농사를 제가 짓는 입장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이게 농사가 한번 어그러졌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그 어려운 시기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매년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 뭐 배가 하향산업이다, 배 농가가 갈수록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돈 버는 사람들은 돈 법니다. 못 버는 사람들만 못 벌어요. 잘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면,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면, 그만큼 내가 아는 어떤 경험적인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확률이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하지만 앞으로의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많이 준비가 돼 있겠죠. 모든 자연재해를 잘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을 미리서 준비를 해놔야지 대처가 가능하지, 안 그러면 진짜 힘듭니다. 매년 똑같은 농사는 안 돼요. 그 해에 맞는 농사, 분명히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